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오늘은 유진호 선생의 김강사와 티교수라는 작품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품 제목을 보시면 인물 둘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김강사와 티교수 이렇게 인물이 둘이 나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인물이 대응되기보다는 대비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대비 성격이 많다라는 걸 먼저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인물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두 인물을 여러분 어떤 사건이 갈라낼 거야. 그러면 중심 사건을 자꾸 잡으라 그 얘기인 거죠. 중심 사건을 잡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반응이 김강사와 티교수로 나눠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두 인물의 속성, 뭐 성격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속성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으로부터 작가의 의도, 이런 작품을 김강사와 티교수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강사는 어떤 사건을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인물이고 티교수는 동일한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독해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을 같이 보면서 쌤이랑 먼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2021년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 현대소설 제3강입니다. 본문 보시죠. 자, 문화비판이라니 앞부분 줄거리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가 안 나왔는데 문화비판이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사에서 중심 화제를 잡는 거죠. 지금 대화로 본문이 시작이 됐는데 문화비판회가 중심 대상이구나 라는 걸 잡습니다. 김만필, 누구일 것 같다. 작품 제목이랑 연결하는 거죠. 김강사겠구나. 모르는 척 되물었어. 스즈키, 일본 학생이네. 웃으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을 모두 압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소. 부인하고 있네. 김만필 그 말을 부정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 인물의 내면 심리니까 요거는 잡으셔야 되죠. 표면적으로는 나 그런 문화 비판을 그게 뭐야? 나 거기 가담한 적 없어 라고 부인했는데 가슴 속에는 내면 심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조그만 지위 여러분 지위와 관련된 단어 작품 제목에 있었죠. 강사예요. 학교의 강사,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있는 것을 느꼈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죠.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었대. 조그만 지위와. 그러면 양심이라는 거는 뭘까요?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여러분 뭐와? 네. 김만필이 지금 난 문화 비판에 가담한 적이 없어 라고 부인했지만 사실은 이게 뭔 거야? 이게 거짓말이다 라는 걸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있는 것을 느끼면서 부인했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김강사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양심에 양심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문화 비판회 나는 몰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진실은 뭔 거야? 진실은 문화 비판회에 가담했던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맥락이 필요하죠. 이 작품이 1935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1935년에 나온 작품인데 우리 1920년대와 1920년대부터 한 30년대 후반까지 대유행했던 사상이 뭐다? 일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대유행했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 대유행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소설 1강에서 배웠던
이유 속의 도시와 유령, 동반 작가에 해당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작품도 그렇고 이기영의 고향 같은 경우는 아예 카프 문학이었죠. 프로 문학이었단 말이야.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사회주의 사상을 기본 전제로 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지금 유진호 교수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도 동반 작가예요. 동반 작가. 그러니까 카프에 소속되어 있진 않았지만 이효석과 마찬가지로 그 사상에 조금 동조하는 그런 작가적 활동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이 지었던 이 김강사와 티교수라는 작품에서 김강사가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거기에 가담한 적이 없어 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게 그 문화 비판회라는 조직은 도대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하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아하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문화 비판회라는 조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구나.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겠구나. 좌익 학생 운동 단체였던 겁니다. 네.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학생운동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동경제대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독일어를 전공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런 문화 비판의 조직에 가담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또 졸업을 해서는 막 그 독일의 좌익 문인들을 옹호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랬던 지식인입니다. 김강사는. 그런 지식인인데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 줄거리 살짝 그 앞부분 줄거리 살짝 설명을 해준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실직자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인데 더군다나 동경제대에서 정말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1년 반 동안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자기를 써달라고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써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H과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H과장. 저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었고 동경제대에 있을 당시에 자기가 되게 경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H과장에게로 가서 자기가 문화비판회의 조직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감추고 H과장에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해서 결국은 S전문학교의 강사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 S전문학교의 교원들은 다시 말해 선생들, 교직원들, 선생들은 모두 다 일본인들이었어요. 일본인들이었는데 김강사만 유일하게 조선인으로서 S전문학교의 강사로 교사는 아니고 정식 직원은 아니고 강사로 취직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맥락이. 그래서 강사로 활동을 좀 하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즈키라는 일본 학생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문화 비판회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김만필 어떻게 했겠어?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는데 학생이 와가지고 문화 비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즈키가 의아해하면서 그 회가 회산될 때 여러분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은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해산이 돼. 그때도 선생님은 김만필을 말하죠.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까지 있던데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셨다고 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정리하는 겁니다. 중심 화제가 문화 비판회라는 조직과 관련된 김만필의 과거 횡적이 대화의 중심 화제가 되어 있구나. 김만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내면 심리를 보니까 어떻다? 문화 비판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과거를 고백하면 그의 지위를 잃게 되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각되는 건 뭐다? 김만필의 내적 갈등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 대화 장면을 통해서 읽어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기억 속에 담겨 있대요. 여러분, 자,
서술자 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부분에 김만필, 스즈키 이름 나와 있고 지금 서술자 나라는 서술자가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시점이 뭐구나? 3인칭 시점이구나. 자, 그의 기억을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김만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서술자가 다 말해주고 있구나. 전지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스즈키의 내면 심리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김만필의 내면 심리예요. 김만필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구나. 아,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 대단히 많은 초점 화자구나. 아, 전지작가의 서술자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두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계속 보십니다. 그의 기억에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문화 비판회가 드디어 해산되기로 결정한 날, 그날이 감격에 찬 광경이 있었던 그날인 거죠. 그는 누구야? 계속 김만필이야. 분노에 불타서 말은 더듬거릴 망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쏟는 열변을 토한 것이었다. 라고 그 기억을 굉장히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고운 기억은 뒷문장까지 볼게요.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김만필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되게 비열하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가의 서사적 기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화비판회가 해산될 때 그 좌익 학생운동단체가 해산되는 날 아마 김만필이 뭐 이런 연설을 했을 거야. 우리는 비록 강제로 해산이 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그 확고한 신념 이 조국을 바꾸겠다라는 우리의 열정은 변함없이 남아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에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 문화비판회에 소속돼 있다라는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그걸 막 부인하고 자기 기억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현재의 부정성이 강화되는 그런 서사적 기능을 보이게 됩니다. 됐죠? 대비입니다. 대비. 그래서 현실 수능적이고 타협적인 현재의 부정적 모습이 강화가 되는 그런 서사적 기능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잡고 가십니다. 김만필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현재의 지위에 대해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겼었다. 아, 스스로 그러는 거죠. 잠깐 스스로 책망했대, 자책하는 거지. 또는 여기는 자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너 진짜 너 정말 비열하고 너 진짜 비참해졌구나. 너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순간을 이렇게 감춰야지만 현재를 유지해야 되고 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공세로 공격하는 뜻으로 옮겨갔어.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가지고 학생사에 펼쳐놓은 그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 궁금해졌지. 도대체 얘는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지? 궁금해진 거야. 어디서 들었어? 스즈키 당황했어요. 다카하시 군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다카하시는?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자, T 선생 여러분 김강사와 T 교수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지금 김만필이 너무너무 감추고 싶어하는 문화비판회라는 그 조직에서의 활동을 누가 까발렸다? T 교수가 까발렸다. 그러면 김강사랑 갈등관계에 있겠다라는 게 여기서 잡히는 거죠. T 선생? 네,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제대에서도 문화비판회의 중요한 회원이셨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 장면이 끝났습니다. 됐죠? 자, 4번 수행했고요. 5번도 했고요. 6번 김만필이라는 인물 유형을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현실의 제약 때문에 지위죠. 지위. 강사라는 지위. 선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강사라는 지위.
그거 유지해야 돼. 왜? 1년 반 동안 실직이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1년 반 동안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 간신히 강사라는 지위를 얻었어.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과거를 부정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소시민적인 지식인이구나. 소시민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개인 또는 가족, 이기주의, 자기 신념보다는 안전, 제일주의, 뭐 이런 거 사실 우리 모두 그렇죠. 우리의 신념을 위해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 점에서 김강사 소시민적인 지식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화제 옮겨간 거 김만필 자기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죠. 소문의 근원주 티교수로 드러났고요. 이런 스토리 흐름을 잡으면서 여러분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티교수의 기억 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지 이 흐름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하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김강사가 감추고 싶어하는 과거 횡적을 퍼뜨리기 위한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김 선생님 굉장한 수지신 튀교수가 김강사를 아주 막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칭찬하는 말을 학생들에게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앞부분에서 김강사가 계속 감추고 싶어하는 게 뭐니까 문화 비판의 활동이니까. 응? 그리고 그걸 강제 해산시켰던 게 정권이니까. 그러면 이게 문화 비판회의의 회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티 교수가 했다는 말은 뭔가 김강사를 까려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맥락을 연결하는 독해가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가 봅시다.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했다. 자, 내면 심리가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니야. 무슨 깊은 책략이 있는 것이다. 음모가 있는 것 같아. 티 교수의. 그러나 그렇기로 티 교수는 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 왔을까? 정말 셰퍼드 같은 작자다. 사냥개 같은 뭐 뭔가 이렇게 닭김새를 눈치채면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가지고 확 이게 미끼를 이게 이런 먹잇감을 막 노리는 그런 셰퍼드 같은 작자다. 그러면서 이놈 이번에는 제 본색을 나타냈구나 화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즈키까지도 의심이 됐어. 스즈키는 오늘 처음 찾아왔으면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철없이 떠들면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를 막 늘어놓고 있어. 왜 이렇게 자기를 신용하고 있을까? 뭔가 의심스러운데 혹시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자 원해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스즈키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다른 선생한테 가서 다른 선생들 다 여러분 일본인들이야. 다른 선생한테 가서 떠들면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래. 그러면 일제를 비난하는 얘기였겠지. 그런 얘기를 처음 자기를 찾아와서 막 떠들어대는 거지. 그러니까 얘 뭐지? 얘 혹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그거를 뭔가 스파이처럼 고자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슬기 디교수와 한통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러 온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니까 모든 게 의심 덩어리였어. 취임식 다음날 자기가 이 학교에 부임한 바로 다음날 티교수가 스즈키 욕을 했어. 이상한데? 일부러 자기를 속일 전제가 아니었던가? 다시 말하자면 일부러 티교수는 마이너스 인물인데 스즈키를 욕해. 그러면 스즈키는 플러스가 되잖아. 그랬을 때 스즈키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인물이 이야기한 플러스 인물이 자기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김강사가 친밀감을 느끼고 자기 본심을 다 드러내길 바래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러니까 점점 눈초리가 의심 있는 초리로 바뀌는 거지. 스즈키가 김강사의 눈치가 험해가는 것을 어쩔 줄을 몰라 멈칫멈칫 거렸지만 스즈키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강사는 이놈 지미를 떼는구나 하면서 더
없게 생각됐대. 그럼 여러분, 스즈키는 티교수와 진짜 한통속일까요? 지금 봐봐. 스즈키, 어쩔 줄을 몰라 멈칫멈칫하고만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스즈키는 한통속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즈키는 T교수와 한편이 아니야. 그런데 김강사 소심하잖아. 소심하고 1년 반 동안 여러분 실직 상태였다니까. 그 상태에서 간신히 자기가 막 애걸하다시피 H과장한테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 교원 자리를 얻었는데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더군다나 문화 비판에 소속돼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잘린단 말이야. 근데 스즈키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이게 마음이 막 떨리는 거지.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의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초점화자 누굽니까? 김만필이 초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요거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3인칭 전지 작가 중에 초점화자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자, 작가가 있고요. 자, 여러분 다시 작가가 여기 있고요. 여기 서술자가 있고 작품 3개가 여기 있어요. 작품 3개가 있고 여기에 김만필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거죠. 작품 3개 안에 작중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는 3인칭 서술자잖아요, 여러분. 3인칭 서술자인데 자 여기는 허구 세계일 거고 작가는 실제 세계에 있을 거고요. 그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3인칭의 서술자는 김만필 뿐만 아니라 스즈키도 보고 있고 티교수도 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지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잠깐 지워보면서 이거를 초점화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펜으로 이동시켰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서술자가 김만필한테 좀 집중하는 거죠. 김만필한테 집중해서 김만필이 스즈키를 생각하고 김만필이 티교수를 생각하는 것을 주로 보여주게 될 때 이 김만필이 뭐가 되냐면 초점화자가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가시고 혹시 초점화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을 보면 아주 초창기에 아주 초반에 이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의 초점화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짤막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공부하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강사가 이렇게 초점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각되는 건 티교수와 스즈키에 대한 의심을 계속 증폭시켜가는 내면 심리.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가 계속 부각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지식인의 내면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넘어가 보십니다. 잠시만요. 지금 영상이 찍혀지고 있는 걸. 네, 찍혀지고 있네요. 자, 중략이 됐습니다. 스토리가 중략이 됐고요. 스즈키는 사실은 이렇게 그 S 전문 학교에서 몰래 이 좌익 운동 단체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고 좌익의 어떤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김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좀 하러 왔었는데 김강사가 막 너무 의심에 차가지고 그걸 거절해 버렸던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좀 있은 다음에 자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보시죠. 긴상 그날 밤 일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H과장댁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렸던 날 밤 김강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어.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를 들고 갔던 거 보셨죠? 김강사 웃으며 고개 끄덕이니까 세상이란 다 그런 geb니다. 남들 그런 짓 뭐야? 과자 상자 들고 간 거지. 좋아서 무엇 하겠어. 어쨌건 지금 연말도 되고 했으니 교장한테
과자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두시란 말이요. 누가 말했구나. 아, T 교수 말이구나. 이거다. 이거 T 교수, 이거 T 교수, 이거 T 교수 말이구나. 누구의 대사인지 잡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T 교수의 이 대사의 핵심이 뭐였다? 과자 상자다. H과장에게 왜 과자 상자를 가져갔고 교장한테는 그럼 왜 과자 상자를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걸까? 자, 뭐다? 내포적 의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윗사람이야. 상관인데 뭐 과자 상자를 가져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응?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요? 뭐 과자 상자일 수 있지. 근데 그 과자 상자 밑에 뭐 뭔가가 들어있는 거지. 우리가 촌지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과자 상자.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물로 사회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과자 상자다. 라는 걸 잡으시는 겁니다. 자, T 교수는 교장한테 그걸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T 교수의 제안, 연말이 됐으니까 과자 상자를 갖고 교장을 찾아가라.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하고 딱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외부 사건이야. 외부 사건이고 그 사건을 접한 인물의 반응, 김만필이죠. 예, 다시 뒤로 나옵니다.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강사는 자꾸 T 교수의 말이 떠올라. 그럴듯했어. 그럴듯했어.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과자 상자를 사들고 교장을 찾아가도 업신여김을 받을 것만 같았어. 또 뿐 아니라 T 교수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김 강사를 위해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T 교수의 말은 실상은 책상 물림,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글 공부만 해서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책상 물림 주제에다 어딘가 만만치 않은 고장이 있는 김 강사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강수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딱 보기에도 좀 너무 순수해. 잘 몰라. 잘 모르고 더군다나 만만치 않은 고장이 있다는 건 뭐야? 자익,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인 거지. 사회적으로 당대에는 흠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또 다시 돌려 생각하면 T 교수의 말이 의미가 깊은 것으로 교장이 너를 미워하니까 너도 미리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목이 잘린다라는 협박같이 또 생각이 됐대. 그러니까 너 자꾸 좀 가서 좀 뇌물도 바치고 좀 아부해야 네가 안 잘릴 거 아니니? 라는 조언으로 들리게 또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T 교수의 그 제안을 가지고 김만필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됐죠? 갈등 나타나는 장면인 거고 이걸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T 교수가 자신을 위한 충고를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나를 업신여겨서 날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한 제안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론 교장이 너를 미워하니 잘리지 않으려면 잘 보이라는 협박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 뭐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느껴졌다면 이제 T 교수의 제안을 따르면 안 되지만 또 잘릴 수도 있어라는 경고나 협박처럼 느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과자 상자 가지고 교장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 강사는 어떻게 했냐. 명치욕에 가서 과자 상자를 샀어요. 그리고 뚜껑에 조품, 여러분 조품 간략하게 만들어 거칠고 변변치 못한 물건인데 남에게 보내는 선물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래요. 제가 변변치 못한 선물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위에다 쓰는 게 뭐다? 조품이라는 글씨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명함을 붙였어. 그러나 그렇게 과자 상자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 가지 의사,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두 가지 생각의 내용이 뭔지가 다시 설명이 되겠죠. 뭔지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생각 뭐였겠어? 과자 상자를 이렇게 가서 또 뇌물을 또 바치는 게 맞는 일일까? 이거를 양심에 따르자면 이런 걸 바치는 건 옳지 않은 일인데
그냥 말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하겠죠. 보실까요? 아, 이 집만은 너무 하기 싫다. 이 집 뭐야? 과자 상자 가져가는 거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 가면 교장은 이놈 인지도 하고 빙그레 웃고, 아이고 이거지 교장이, 아이고 그래 너 깨끗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지만 네가 별 수 있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빙그레 웃을 것 같고, 티 교수가 그 뒤에서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야. 하기 싫은 첫 번째 이유. 또 두 번째, 어차피 S 전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 이런 짓까지 하면 그만큼 나는 밑질꾼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뇌물을 바치던 안 바치던 상관없이 자기는 S전문학교에서는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안에는 없었지만 S전문학교의 교직원들 다 누구라 그랬어? 일본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무실 같은 곳이죠. 교무실에 딱 들어가면 김 강사는 거의 투명인간이었어. 투명인간. 지위도 좀 낮을 뿐더러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럴 뿐더러 일본인이 아니고 유일한 조선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철저히 무슨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교무실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일본인들이 막 그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막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자기네들끼리 낄낄대고 웃고, 그런 얘기들을 참 들어넘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김 강사는 거기서 뛰쳐나와서 신문실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신문을 읽고 있거나 막 이랬었단 말이야. 버텨내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엔 또 다른 생각이 들어. 세상이 다 이렇지 않아? 세상이 다 이렇다는 건 뭐야? 이렇게 적당히 윗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내 양심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세상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앞만 뽐내 본댔자,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봤자 내 뱃속을 짜개면 S 전문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 아닌가. 왜? S 전문학교가 밥벌이잖아. 밥벌이. 내가 이 밥벌이를 놓치면 이게 생존이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떻게 그 교직원, 다른 교직원들한테 아무리 멸시를 당하더라도 나 여기 그냥 머물러서 조금의 돈이라도 좀 벌고 싶은 거지.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한다. 그 지푸라기가 뭐야? S 전문학교야. 이론이 다 뭐냐?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야? T 교수고 교장이고 이거지. 더 더러운 자들이야.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야. 나는 요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조소하면 그뿐인 거 아니야? 아유 그래, 내가 과자 상자 들고 간 거, 아유 그런 거를 원하는 이 천박한 것들 이러면서 내가 비웃으면 그뿐 아니야? 원하는 애들한테 그냥 줘버리면 되지 뭐 라고. 걔네들이 더러운 거지 내가 더러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데서 뭐 이런 생각 뭐라 그래?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하죠.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까? 뇌물을 받는 자만 더럽고 뇌물을 주는 자는 더럽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거죠. 그런데 뭔 거야.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양심의 가치가 덜 느끼려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쭉 훑어가면서 내면 심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김 강사는 악마의 마음. 자, 악마의 마음을 먹었대. 먹는 심 잡고 과자 상자를 들고 서대문행 전차를 탔어. 그러면 야 무슨 맘 먹은 거예요? 악마의 마음. 과자 상자 갖다 바치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양심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러나 그의 결심 뭐야? 악마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 전차를 내려서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종로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가 대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비 잡으셔야 되죠.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았으니까 효자동 가는 전차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교장에게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현실을 쫓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걸 안 타고 종로로 갔으니까 종로는 가를 거부하는 삶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본정통의 번잡한 뒤에 비해 이곳은 몹시 잠잠했어. 이게 종로죠. 그럼 본정통은 여러분 일본인들의 공간이에요. 되게 화려하고 근대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야. 그런데 이곳은 종로는 되게 잠잠했대. 종로는 조선인들의 공간이야. 이 유진호의 그 1940년대 소설을 보면 이 서울의 경성이라고 그때 당시 불렀죠. 이 경성의 한 25%의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었대요. 그런데 조선인의 공간과 일본인의 공간이 아주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사는 공간을 가면 막 삼청동, 지금의 삼청동 일대 뭐 이런 곳인데 뭐 그런 곳으로 가면 정말 막 화려의 극치를 달하고 막 정말 세련되고 이런 막 도시의 모습이 보이고 딱 넘어서 조선인의 공간으로 네, 영상이 또 끊겼었죠. 선생님이 늦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조금 영상이 끊깁니다. 죄송합니다. 자, 유진호 소설을 보면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당시에 실제로 경성이 얼마나 이렇게 도시에 분리가 되어 있었는지 이 반대쪽에 조선인들의 공간은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네, 그래서 요 일본인들의 공간과 조선인들의 공간의 분리가 너무너무 소설에 잘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런 문장들 본정통의 번잡한 데 비해서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요런 대비 문장이 사실은 당대의 어떤 풍경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일루미네이션만 헛되게 헛되게라는 수식 빛나고 세모는 여러분 써놓은 거 보이시죠? 한 해가 끝날 무렵이에요. 근데 세모 대매칠의 붉은 깃발이 쓸쓸함 보이시죠? 이런 수식어들. 쓸쓸함 섣달 대목거리에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다. 섣달도 여러분 의미 보고 가세요. 음력으로 한 해의 맨 끝달 12월을 말하는 거죠. 음력 12월 섣달 대목거리에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다. 모두 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의 배경이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 부분들도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선생님 연결해 놨습니다. 묘사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 여기 문장 일루미네이션만 헛되게 또 쓸쓸한 먼지에 퍼덕이고 이런 표현들 통해서 김만필의 공허한 내면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배경 묘사이면서 동시에 뭐다? 당시 조선인들의 거리 를 보여주고 있는 배경 묘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참이나 그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욕심쟁이로 일가간의 돌림뱅이가 됐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경원시해가지고 잘 찾아가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됐다, 소외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고 걸음을 빨리 해서 파고다공원 뒷골목으로 들어갔어. 아주머니가 사시는 곳이겠다. 그죠?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야? 교장에게 주려던 그 과자 상자를 어떻게 됐어? 아주머니에게 주기로 결심하고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여기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종로로 갔다라는 요 21번 문제 별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16번 별표입니다. 두 가지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현실주의적인 판단 뇌물을 쥐어서라도 S전문학교의 강사라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판단과 양심적 판단 현재의 지위를 잃더라도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 판단 이 두 가지의 생각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별표 체크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네. 배경묘사 별표 체크 22번 별표 체크하고 그렇게 이런 문제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 독해의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소설이에요. 결국은 이제 여기가 수능특강 본문의 끝인데요. 이 뒤로 가면은 교장한테는 선물을 주지 않았지만 티 교수가 다시 와요. 다시 와가지고 너 저기 내가 자꾸 얘기해주는 조언을 왜 이렇게 무시하니? 너 그러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너 H과장 좀 찾아가 봐라. H과장이 너 찾는다더라. H과장 누구죠, 여러분? 김강사를 여기다 꽂아준 S전문학교에 꽂아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일본인이란 말이야. 근데 H과장이 찾는다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과자 상자를 사들고 H과장에게로 가요. 근데 H과장이 이 사람이 김강사가 들어가자마자 막 노발대발 화를 내고 난리를 막 치.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영문을 몰라가지고 김만필이 물어보니까 이 H 과장이 그러는 거야. 너 문화 비판의 회원이었다며? 너 그거 왜 나한테 숨겼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지. 그래갖고 김만필이 막 숨기고 있었는데 좌익 운동 단체였잖아. 그래갖고 그거 숨기고 간신히 들어온 건데 그걸 H 과장이 알게 된 거지.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라갖고 있는데 그 H 과장 뒤에서 T 교수가 느물느물한 미소를 띠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그걸 보면서 김만필이 탁 충격을 받으면서 작품이 끝나요. 아, 너무 비열한 인물이죠, T 교수? 네. 그런 소설입니다. 자, 유진호의 김광사와 T 교수, 대비되는 성격의 두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작품을 보신 겁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되게 짤막해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식인 소설이고요. 당대에 일제강점하의 지식인 소설들이 굉장히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네, 지식인 소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됐었는데, 이 지식인들은 보통 식민지, 조선 식민지 지식인들이죠. 이 지식인들이 어쨌든 굉장히 꿈을 안고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일제강점하에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 특권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든 게 되게 많아졌지? 그런 상태로 조선이라는 식민지 사회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일본인들이 그 최고 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식인들은 그 밑에서 거의 이제 따까리라 우리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심부름꾼 역할만 시키는 거지. 그 자리도 몇 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실업자들이 됩니다. 지식인들이.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막 사회에 펼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소설류들이 대단히 많이 창작이 됐어요. 그런 소설류에 속하는 게 유진호의 김강사와 태교수라는 작품이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사회소설입니다. 사회 문제나 사회 현실을 다룬 소설을 말한다. 별로 어렵지 않죠? 성격 사실적이기도 하고 1930년대의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현실 비판적입니다. 시점 확인하셨고요.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러분? 초점하자는 누구였다? 김만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주제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 김강사를 말하는 거죠. 나약성과 정신적인 갈등을 다루는 게 주제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특징, 현실이랑 양심사이의 갈등, 내적 갈등 계속해서 드러냈죠. 타락한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 타락한 현실 뭐야? 뇌물을 줘야지만 내가 일을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현실인 거죠.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 김강사를 통해 드러났고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티교수라는 일본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당대의 전형적인 인물상을 제시했다. 여러분 전형적이라는 거 대표성이다. 보편성을 갖춘 이란 뜻이죠. 그러면 김강사는 나약하고 식민지하에 나약하고 내적 갈등에 휩싸여 있는 현실과 어떻게 타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현실에 또 타협하자니 또 양심은 찔리고 뭐 이런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런 지식인 식민지와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티교수라는 인물은 일제를 대표하는 굉장히 악랄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기도 한 기회주의적이라는 건 여러분 뭐야? 이거는 시대의 권력에 영합하는 삶이죠.
누가 권력자인지 이렇게 막 따져봐가지고 얼른 거기 한 야부해갖고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떡고물을 먹고 권력이 옮겨가면 또 탁 버리고 또 딴 권력으로 가가지고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이런 거 기회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티 교수가 그런 막 과자 상자 들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 유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제 봅시다. 이 작품은 식민지 지식인인 김만필이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현실적 가치에 순응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현실의 부조리와 속물적인 인간의 속성을 폭로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당대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김만필이 지식인이란 말이야. 사실은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었겠지. 그런데 양심을 지킬 것이냐 현실을 따를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대 현실이 양심을 따르는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역으로 뭘 드러내게 되냐? 당대 현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이 김강사의 내적 갈등을 통해 드러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품 제목 알 수 있듯 김강사와 티 교수라는 전형성을 지닌 당대 인물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속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아까 기회주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렸습니다. 티 교수는 성공을 위해 남의 약점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비열한 지식인의 표상이고, 김 강사는 양심과 안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나약한 지식인입니다. 또 인물형의 갈등을 통해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과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다 정리되실 겁니다. 그래서 갈등 양상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주관식 테스트를 치러 보신다면 김강사 티 교수라는 작품 잘 정리하고 가신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관식 테스트 치르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관식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본문이 독해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중심 내용을 잘 잡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신다면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